대자연의 감동이 꿈틀거리는 캐나다 유콘 준주에서의 여정.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엿보고 골드러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은 푸르른 대평원이 끝없이 펼쳐지는 캐나다 엘버타주로 향한다. 그림 같은 호수와 거대한 자연이 기다리는 워터턴 레이크 국립공원부터 백악기 공룡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로열 티렐 뮤지엄과 공룡 주립공원까지 캐나다 엘버타주의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 떠난다. 로키 산맥으로 향하는 관문에 위치한 캘거리. 해발 1048m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 맑은 날엔 가시거리가 100km에 달할 정도로 청명하다. 캘거리 인구의 평균 나이는 36세. 캐나다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석유 산업을 기반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다. 캘거리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피스 브릿지는 캘거리 다운타운과 써니사이드를 잇는 130m 길이의 다리다. 그 아래로는 보우강이 도심을 끌어안은 듯이 흐르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답게 캘거리에는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요일에는 도로가 텅 비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의 남서부에 위치한 엘버타주는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의 웅대함을, 동쪽으로는 대평원의 광활함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그중 가장 큰 도시인 캘거리에서 남쪽으로 약 265km 떨어진 워터턴 레이크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사방이 모두 지평선인 대평원을 달리다 보면 역동적으로 솟은 산악지대와 마주하게 된다. 그곳이 바로 워터턴 레이크 국립공원이다. 이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워터턴 레이크는 빙하시대 말기에 형성된 빙하호수로 거대한 암산에 둘러싸여 있다. 빙하가 지나간 자리에 호수가 생기고 드넓은 평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호수를 중심으로 웅장한 산세가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와, 워터턴 레이크 아늑하면서도 웅장하고 아름다우면서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워터턴의 대자연을 즐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베어 험프 봉우리까지 이어지는 하이킹이다. We're going about a kilometer up the side of this mountain, a large hill formation, part of the ridge of the mountain, and the shape of it often struck people as looking like a bear's hump, so that's where the name comes from. 베어 험프로 가는 트레일은 왕복 3km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다만 처음부터 전망대까지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될 뿐이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눈앞에 펼쳐질 멋진 풍경을 기대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보기로 한다. beautiful. 30여 분 피짓땀을 흘렸을까. 우리는 사방이 탁 트인 마당 바위에 도착했다. 와, 오, very fantastic. Thank you.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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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ery good.
가히 100만 불짜리 풍경이다. 웅장하게 치솟은 산,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호수, 그리고 호수가의 평화로이 자리한 워터턴 레이크 빌리지의 풍경이 한데 어우러져 탄성을 자아낸다. Well, I mean, we're looking down at Waterton Lake, Yes. right? And that's, I mean, the key beautiful thing here down this valley. We've got the Prince of Wales Hotel Oh, right there, Wales yeah, Hotel. right on the point. 그림처럼 아름다운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텔은 1927년에 세워졌다. 초록색 지붕이 돋보이는 호텔로 북쪽 국경지대의 미국인들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You go this way down the lake and you arrive in the U.S. Yeah, at a border crossing.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뻗어 있는 로키 산맥. 하루 중 이곳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석양이 질 때다. 우리는 석양빛에 따라 펼쳐지는 숨은 장관을 감상하기 위해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가기로 했다. 해가 자취를 감출수록 어둠에 잠식당하는 로키 산맥. 삽시간에 산봉우리까지 검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노을에 붉게 물든 산봉우리.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룬다. 마치 고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한 듯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화창한 햇살을 받아 유난히 더 반짝거리는 워터턴 레이크를 다시 찾았다. 주위를 둘러싼 산들의 생김새처럼 호수 속 자갈들도 그 빛깔이 모두 제각각이다. 물이 맑고 차가운 이 호수는 캐나다 엘버타주를 지나 미국의 몬태나주까지 방대하게 이어진다. So the lakes are one of the main features that people notice when they come into the park because they are so large. Upper Waterton Lake, which is the one just around the corner from us here, is actually the deepest lake in the Canadian Rockies. It's over 500 feet deep. The water is very cold, but in the summertime people do enjoy swimming in it. And the beach that we're on right now is called Driftwood Beach, and this is Middle Waterton Lake behind me. Lots of fish, lots of wild birds that come, waterfowl. We've got all kinds of different species of invertebrates, and all different parts of wildlife use the lake for the park. 이곳에선 호숫가와 공원을 거닐며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멋진 풍경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워터턴엔 야생동물이 많다. 때때로 그들은 마을로 내려와 집마당의 잔디를 뜯거나 호숫가의 물을 마시며 한가롭게 거닐기도 한다. 저 멀리 유유히 지나가는 한 척의 유람선. 약 2시간가량 워터턴 레이크를 따라 미국 국경을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유람선이다. Because of that upturned face. We're going to take you to the extreme south end of this upper Waterton Lake to a backcountry ranger station at Goat Haunt, Montana.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들. 얼굴 타고 내리는 바람이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거대한 워터턴의 품속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의 산새들은 마치 그림 같고 묘한 빛을 뿜어내는 호수 표면은 보석처럼 아름답다. 그러는 사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에 다다랐다. 산등성을 따라 나무를 베어 만든 거대한 국경선. 일직선으로 곧장 가른 국경선에 의해
캐나다령과 미국령으로 나뉘지만 양쪽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쪽에선 워터턴 레이크 국립공원과 맞닿은 로키 산맥을 글래시어 국립공원이라고 부르는데 국립공원의 면적이 20배쯤 더 크다. 좀 더 나아가자 새로운 볼거리에 사람들이 분주해졌다. Jagged-looking mountain's name is Citadel Peaks, or nicknamed Old Sawtooth Mountain by the old-timers. Load in this fellow's mail and apparently 저 멀리 보이는 시타델 피크. 해발 2625m의 산봉우리를 누군가 한입 베어문 것 같은 모양새가 인상 깊다. 단순히 호수라고 하기엔 거대한 워터턴 레이크의 빼어난 산수를 만끽하다 보면 마치 대자연의 품에 안긴 듯한 착각이 든다.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은 유람선이 미국 몬태나주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유람선이 잠시 정박한 선착장. 나란히 휘날리는 두 나라의 국기가 이색적이다. including Waterton National Park. Yes, yeah, we are still in the park. How many canyon? Just this one, just like this. But it's pretty special, so I think 워터턴 it 레이크 makes up for 국립공원 the 내의 fact that we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 그 끝에는 장관이 기다리고 있다. 유난히 붉은 바위를 가르며 흘러내리는 물줄기. 레드록 캐니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 빛깔 바위 사이로 투명한 계곡물이 활활 쏟아지는 모습이 신비로운 절경을 연출한다. Oh, this is finish. Yes, this is where we have to stop. But we can look into the canyon from 다리 here. 위에서 바라본 레드록 캐니언. 제잘제잘 흐르는 작은 계곡을 따라 움푹 들어간 이 협곡은 산이 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빛깔을 차려입었다. 그런데 왜 이곳의 바위는 붉은 것일까? This rock is about 3% iron content. So when iron comes in contact with oxygen and water, it rusts. So this could be called Rusty Canyon. It's a red, rusty rock. 선명한 붉은 빛부터 분홍빛에 섞인 은빛까지 자연이 층층이 빚어낸 걸작 레드록 캐니언. 1km가 채 되지 않는 길을 가볍게 걸으면서 다채로운 색감의 암석을 만날 수 있었다. It's beautiful. It really is. It's not too many people here with the gorge the way that it is. Wasn't what I was expecting. Very nice. 우리는 엘버타의 또 다른 여정을 위해 길을 떠났다. 광활한 대평원을 가로지르던 중 만난 석양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캘거리에서 남쪽으로 약 1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유적지 헤드 스매시드 인 버팔로 점프.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선 버팔로 사냥을 하며 삶을 이어나갔던 선주민의 후손들이 특별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에 있는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절벽 앞으로 내몰린 아메리카 들소 버팔로를 재현해 놓은 모형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수천 년 동안 선주민들의 주요 식량이었던 버팔로 무리는 블랙푸시란 이곳 선주민들에 쫓겨 18m 높이 절벽에서 죽음의 점프를 했다.
그 관습에 대한 증거이자 배경인 헤드 스매시드 인 버팔로 점프는 버팔로 점프로 깨진 머리라는 뜻으로 대량의 버팔로가 사냥된 것이다. 우리는 박물관 한편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만났다. 땅속에 굴을 파서 둥지를 짓고 사는 굴파기 올빼미와 얼굴이 하트 모양인 원숭이 올빼미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하나인 검독수리도 볼 수 있었는데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는 무서운 사냥꾼이다. 흔히 볼 수 없는 검독수리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 그 때문인지 멋진 머리털을 잔뜩 곤두세웠다가 원상복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We're going to go past and over to the cliff out in the grassland there. We're going to take you to the actual site. Okay? Around here it's all 이곳의 책임자인 피타 씨 역시 선주민의 피를 물려받았다. this area that we're 이들에게 엘버타의 평화는 mountains are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다. 포르쿠핀의 언덕 끝에 위치한 이 절벽이 북미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보존된 버팔로 사냥터다. So they're flying down this way. You got people standing on the side of this fence line. They got hides like this and they're going like this, scaring them, both sides. And they're just running, going full tilt. The sun is just breaking the horizon, blinds the ones at the front. They don't know there's a drop. And they're picking up more speed. So, as they approach here, they bunch up. There's nothing but dust. They're in a frenzy. And we're yelling, we're going like crazy. At the back, we're at the back and on the sides. And as they come over here, they're going. And some actually jump right over. Then they go down and boom. Yeah, 14 meters. 14 meters. And they're gone, they stick over. 실제로 절벽 가까이 다가가 보니 보기보다 더 아찔했다. 선주민들의 사냥 방식 속에는 버팔로에 대한 이해와 땅에 대한 지형학적인 해석이 드러나는데 헤드 스매시드인 버팔로 점프는 이 가치를 인정받아 198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All through here.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버팔로와 함께 살아온 선주민들의 사고방식은 같은 땅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울림을 준다. If people talk about economy, wealth, everything comes from the earth. And we must take care also of another element, the water. Behind me, the river, the clouds. That's what keeps me alive. Our body's water, our body's earth. To respect that, to take care of that dearly. Don't abuse it. Don't pollute. Don't waste it. And then, of course, the light that we have. The light keeps us alive. 인간이 살기 이전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캘거리에서 북동쪽으로 140km 떨어진 공룡의 도시 드럼헬러로 향했다. 그곳에서 불과 7분 거리에 위치한 로열 티렐 뮤지엄. 엘버타에서 최초로 발견된 엘버타사우루스의 모형이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반긴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로열 티렐 뮤지엄은 엘버타 주에서 발굴된 공룡 시대의 유적을 복원해 놓았다. 그 수만 30만 점이 넘는다. And so by the end of the Jurassic period, you start seeing huge diversity of dinosaurs. So then Cretaceous period, which is the last period of the age of the dinosaurs, you see the largest animals that ever roamed the earth or lived in the sea. 이곳은 차마 상상조차 못했던 1억 년 전 지구의 생태계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이곳은 공룡의 황금기와 공룡 멸종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태고의 자연 모습을 당시의 유기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1895, Joseph B. Tyrrell, whom the museum was named after, was out in Alberta doing a geological survey for coal when he found the first dinosaur skull. And so in 1905, that skull was named after the province, and that's where you get the name Albertosaurus. So since then, it kind of triggered a dinosaur gold rush. So you had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running to Alberta and gathering up fossils, and that's why you will see fossils all around the world in museums from Alberta. So our researchers have, yes, very different areas of expertise. 우리는 이곳의 대표적인 공룡 화석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Yes, 머리부터 발톱 끝까지 실제 뼈로 복원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줄여서 T-렉스라고 부르는 육식 공룡으로 금방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것처럼 역동적이다. 뿔이 있는 얼굴이란 의미를 가진 케라톱스. 눈 위에 있는 긴 뿔 2개와 코에 있는 짧은 뿔 하나가 특징이다. 백악기 후기에 사족 보행하던 초식 공룡으로 T-렉스에게 잡아먹히는 운명이었다. 다음에 만난 것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블랙 뷰티라는 공룡 화석이었다. 보존이 아주 잘 된 상태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개체의 화석이다. 그런데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블랙 뷰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Here is an exceptional specimen of a juvenile Tyrannosaurus rex, so a teenager, so not fully grown, but it is exceptional because the bones turned black during the mineralization process. 뼈 전체에 검정색을 덧입은 블랙 뷰티.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곳 박물관에서 생생하게 복원된 백악기 시대의 공룡들을 만나는 기분은 어떨까? I love it. I love dinosaurs, and just the way that they were able to preserve a lot of the ones behind glass, the Tyrannosaurus rex tooth, Velociraptor claw. The actual presentation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they provide in an entertaining, kind of easy to grasp aspect is terrific, and we've all been very, very pleased with it. Yeah. 여기는 복원을 위해 연구 중이거나 전시 준비 중인 화석들을 모아둔 곳이다. 야외에서 발굴한 화석들은 석고 반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 발견했던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옮겨오기 위해서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이 화석은 안킬로사우루스의 한 종류로 온몸이 딱딱한 뼈로 된 갑옷으로 덮여 있었다.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이 화석을 보며 실로 대단하게 느껴졌다. 이 많은 화석들은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 그 답은 바로 공룡 주립공원에 있다. 매년 주기적으로 그곳을 찾는 로열 티렐 발굴팀은 항상 그 땅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 박물관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You know that there's going to be fossils. This whole place is littered with fossils. That's why the museum was built here. We needed a world-class institution to be built right where they were finding all of the fossils. You can walk out behind the museum and find fossils. We also have ongoing active excavation sites at Dinosaur Provincial Park. So we have a scientific field station out at Dinosaur Provincial Park, which is about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here. And so we have researchers out in the field still working on active bone beds and bringing the fossils back to the museum for research. 드럼헬러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는 지하 세계가 워낙 비범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땅이 있다.
백악기 당시 공룡들의 흔적이 끝도 없이 발견되는 공룡 주립공원이 바로 그곳이다. 오랜 세월 빙하와 폭우로 침식된 황무지지만 7,500만 년 전 이곳은 우뚝 솟은 삼나무와 야자나무, 고사리가 가득한 아열대 천국이었다. 때문에 수많은 동물의 뼈가 지금까지 분해를 면하고 화석으로 남을 수 있었다. 수천만 년 전 공룡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보존 상태가 훌륭한 화석들. Wow, there's many fossils. It's everywhere. So very rich location for fossils. A tooth. Oh, tooth. Yeah. 손톱 크기의 공룡 이빨이 신기하게 So 느껴졌다. that is, I think this is from, I think it's the front teeth on a meat eater. Yeah. But you see it's everywhere. 우리는 좀 더 안으로 이동해 공룡들의 흔적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So you start to see. 잠시 후 우리 앞에 또 다른 공룡 화석들이 나타났다. So it comes all the way in through here. Yeah. Wow. And so you see it there. Oh. So just watch your step. Yeah. Wow. So you see it all through here. 땅에 제멋대로 박혀 있는 공룡의 뼈들. 이곳 인근의 땅에만 무려 300마리에 달하는 이 공룡의 화석이 묻혀 있다고 한다. So this right here is the main excavation area. So you see all of the fossils. They're all on the same layer, and they go into the hill that way. So we have to remove this rock here to continue to dig into the hill. Okay. So this piece right here is jaw. And then this piece right here is the vertebrae. So your the bones coming up there. And then we have a bigger piece that's going to be probably a leg bone.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공룡의 뼈가 묻힌 곳일까? So this is called a Centrosaurus bone bed. So a Centrosaurus is, it has a long nose horn, it has a big frill on the top. So it's a very common plant eater. So it's a very important fossil find for us because we find young dinosaur and we find adult dinosaur. So this gives us a chance to look at how dinosaurs change from small and as they grow older. So you see differences in the shape of the skull as they grow from baby to adult. Yeah. 20세기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고생물의 화석들을 경쟁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하자 캐나다 정부는 1925년 이곳에서 발굴한 화석의 거래를 금지하고 발굴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 드넓은 화석지대는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고 지금은 공룡 화석 연구의 중추가 되고 있다. Well, it's really hard for us to guess how many fossils are still in Dinosaur Park because the only way we know is as the hills erode. But we've taken out several hundred complete skeletons of dinosaurs. We've certainly taken out thousands and thousands of individual bones from out here in the Badlands. And we probably will continue digging fossils out of this area for generations to come. 땅 위의 작은 자갈조차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되는 공룡 주립공원. 지금은 회색 모래만 버석거리는 땅일지 몰라도 수천만 년 전엔 공룡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했던 생명의 땅임을 느낄 수 있었다. 때묻지 않은 태고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 캐나다 유콘부터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과 장엄한 로키 산맥을 품은 공룡의 땅 엘버타까지 언제 어디를 거닐더라도 황홀한 대자연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며 소소하게 얻어가는 행복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